네, 여러분 새벽에 오줌 누시느라고 한 번씩 깨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고 희한하게 아침까지 푹 잡니다. 환신, 면역력 최강이고요. 몸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 거시기. 한번 드셔보세요. 책임진다니까. 이거 애국기업입니다. 애국기업. 소팔메트콜, 홍삼은 물론이고요. 몸에 좋은 이 효능 약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애국기업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 거시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체력은 국력. 여러분 면역력 강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떠도는 고견을 떴는데요. 오늘 또평은 기사가 떠도네요. 뉴데일리의 오승영 기자가 분석한 건데요. 제목이 느닷없이 유난연대 황당하다. 대통령실 안철수에 실망한 7가지 이유. 요게 아마 7가지를 착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SNS에서 화제가 돼서 떠도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썸머리 부제목을 보니까요. 이준석 사태로 당 힘들 때 미국 휴가, 인수위원장 땐 추천 인사 빠졌다고 잠적. 안내 백지 신탁 거래에 입각 피하더니 합당 전에 발생한 이자까지 요구해. 대선 단일화 때도 딴소리, 접촉 있었다 없었다, 철회 문자 보냈다 안 보냈다. 이태원 사태 고민하는 윤에게 다짜고짜 이상민 사태 공개 주장 엇박자. 윤 공격 용어, 윤핵관 표현, 윤석열 이꼬르 주변에 휘둘리는 무능한 사람 프레임, 당대표 선거 앞두고 윤한 연대 일반 거론,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이런 부제목들을 달았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향한 대통령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선거 국면에서 안 의원이 윤한 연대를 거론하고 나서자 폭발하는 모양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을 팔기 전에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부터 해왔던 행태들을 돌이켜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당대표에 출마한 것은 본인 자유지만 대통령을 파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쏟아지는 안 의원에 대한 불만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 당시 했던 발언을 기점으로 폭발하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지난 2일 저는 윤힘이 되는 후보라며 지금까지 윤한 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윤 대통령과 대선 때 함께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 발언이 사실상 안 의원 스스로가 윤 대통령과 동급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애먹인 것도 모자라 비난까지 쏟아내셨던 분이 마치 정권 창출의 최대 공로자를 자처하는 것도 우습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안 의원의 모습들의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단순 불만을 넘어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안 의원의 행태가 회자되고 있다. 안 의원의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 둘씩 모여 윤석열 대통령이 안 의원에게 신뢰를 차츰 잃어갔다는 것이다. 1. 대선 막바지 윤 대통령 비난 연설. 안철수 의원은 대선이 막바지로 흘러가던 2022년 2월 22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울산 중앙시장에서 유세를 가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던 윤 대통령에게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직후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1년만 지나면 윤석열을 찍은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며, 답답한 것이 윤석열이 자격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하니까 윤석열이 무능한 것 알면서 뽑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명연설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2.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 안 의원은 단일화 과정에서 사전 물밑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단일화 초안까지 오갔다고 했다. 양측의 말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2022년 2월 20일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의 행동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아침 안 의원에게 직접 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안 의원은 이미 늦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직후 단일화 철회를 선언했다. 여기서도 양측의 말은 엇갈린다. 안 의원 측은 윤 대통령에게 철회 선언 기자회견 계획을 문자로 전달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문자 자체를 못 봤다는 입장이다. 3. 국무총리 등 정부 임명직 제안 거절.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안 의원에게 국무총리와 장관직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를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의 이 같은 모습이 사실상 자신과 함께 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특히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보유한 2,480억 원가량의 안랩 주식의 백지 신탁을 꺼려해 입각을 거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4. 인수위 시절 본인 추천 인사 빠지자 잠적. 안 의원은 인수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4일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두문 불출했다. 일각에서는 1차 내각 인선에 이어 2차
2차 인선에서도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배제된 불만을 표현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같은 날 밤 8시경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은 서울 강남의 한 일식당에서 만남을 가지고 갈등 봉합에 나섰다. 이후 표면적으로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권에서는 인사 문제로 인수위원장이 업무 보이콧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비쳤을지는 모르는 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5. 이준석 사태로 흔들리던 국민의힘 미국 휴가 간 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을 정지당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 간에 오갔던 체리 따봉 텔레그램 파문이 이어지면서 당이 혼란스럽던 지난해 7월 30일 안 의원은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안 의원이 적극 나서 당내 혼란 수습에 일조해 줬으면 한다는 의중을 전했다고 한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도피성 휴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나 당대표도 아닌데 스스로 휴가 일정 공지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6.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진 사퇴 요구. 안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정부의 초동대처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조찬 정책포럼에서 아무리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 담당 주무부처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 생각이라며 당의 역할을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식석상에서 안 의원이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거론한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 의원쯤 되는 인물이라면 그런 의사 전달은 충분히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공식석상에서 다짜고짜 민심을 거론하며 해임이 맞다고 한 것은 함께 정권 성공을 고민하는 모습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7.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윤핵관으로 지칭. 대통령 내부에서는 안 의원이 최근 윤핵관 발언이 윤 대통령의 떨어진 신뢰감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한다. 안 의원은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이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며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갈등을 수차례 노출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만들어냈던 윤핵관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이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는 윤 대통령 측근들을 공격할 때 비아냥으로 사용하던 언어다. 윤 대통령은 윤핵관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용어라고 본다. 당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 스스로 윤핵관은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핵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마치 주변의 말에 휩쓸리는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자, 이렇게 뉴데일리의 오승영 기자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안철수의 7가지 이유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실망을 해서 지금 갈라섰다. 이렇게 분석해줬네요. 갈라선 거죠. 갈라섰는데 참 안철수에 대해서 요즘에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안철수는 그 순진한 그 얼굴 그다음에 어눌한 그 말투 어법으로 사람이 착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7가지 이유를 댔지만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 배신 행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일단 어떻게 착한 문재인을요. 그리고 간첩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쪽 저쪽 그리고 안철수 한번 붙었던 사람은요. 다 학을 띄고 왼수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윤여준도 그랬고 김종인도 그랬다가 또 다시 붙었다. 삐졌다가 다시 붙었다. 이러고 그 측근들의 얘기 들으면 안철수가 상당히 그 고집이 세고 그 부인 고집은 더 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모시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글에서도 잘 정리했지만 여러 번 윤석열 측을 배반을 했네요. 이준석 사태 때 미국 휴가 가서 싹 모른 체 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일화 직전에 애매기면서 윤석열 공격을 세게 하고 아주 직전까지 애매겼잖아요. 그리고 인수위 때도 자기 측근 안 받아준다고 그때도 잠적하고 지금도 윤핵관과 윤석열 갈라치기 하면서 윤핵관 공격하고 그리고 단일화 때도 접촉이 있었다 없었다 했는데 문건까지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는 그 합당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잖아요. 원래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든 거니까 자기 돈을 8억인가 얼마를 내가지고 빌려주는 그것도 또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냐. 당대표 하겠다. 당을 만들면서 돈 많잖아요. 재산 많은데 몇천억 가지고 있는데 8억 그거 기부하는 거지. 근데 그걸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국민의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합치면서 그거를 받아내요. 국민의힘에서 합당합니다. 받아냈으면 됐지. 이자까지 최근에 2,500만
200만 원 달라고 그러잖아. 이자.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좀 정내미가. 그리고 교묘하게 요번에도 저는 그래서 밑에서 뭔가 움직인 게 아닌가. 안철수를 꼬신 세력이 있지 않나. 그건 이제 유승민, 이준석 세력하고 안철수 세력하고 밑에서 예를 들어서 당권을 잡으면 당권을 잡게끔 우리가 밀어줄 테니 여기는 혹시 김무성도 가세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하람을 내보내서 윤석열 대통령 말하면 흔들어 제낄 테니까. 천하람은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준석 쉴드 치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후보를 내보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윤핵관 공격하고 그런 게 김기현 공격이거든요. 김기현 공격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안철수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천하람이 안철수한테 표심을 실자.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 등등 다 안철수 쪽으로 붙자. 그 대신 당대표 되면 우리 쪽에 지분 몇 석은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 어떻게 좀 살아나려고 유승민도 공천받고 이준석도 공천받고 그다음에 천하람도 공천받고 이런 작전을 쓴 게 아닌가. 당대표 만들어줄 테니 뭐 많이도 필요 없다. 한 다섯 자리만 공천 줘라. 이렇게. 그럼 거기 한 5명 또 이렇게 국회의원 빠지 달라고. 하여튼 5석인지 몇 석인지 그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뒤에서 뒷거래를 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행보가 박원순 키워준 행보도 그렇고요. 이 안철수의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는 50% 가진 사람이 5% 가진 사람한테 양보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양보 절대 안 했어. 왜냐면 그거 어떻게 봤냐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할 때 시원하게 양보했어요. 아유 끝까지 지지율 얼마 나오지도 않은데 끝까지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양보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박원순한테 저는 약점이 엄청 잡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보해 줬는데 박원순이가 안철수 키워주고 안철수가 박원순 키워주는 거 아니냐. 한 몸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갈수록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안철수 흉내냈는데 실망입니다. 어색하나?